안녕하세요, 유경량. 유경량은 이렇게 큰 충격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이 한국에서 미술을 해 나갈지 막막하다고 하셨는데, 아저씨 영상을 쭉 지켜봤으면 알지만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도 없고 한국에 존재하는 그러한 미술 생태계에 내가 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유경량 스스로가 잘못된 거예요. 유경량 스스로가 미술을 대학 가서 배워야만 되겠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우리의 굴지의 사단법인 이런 생태계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거기서 입상을 통하면 좀 더 나의 위치가 상승하지 않을까?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이미 미술이나 이 디자인을 공부한 친구들은 이 생태계, 한국에 있는 예술 디자인 생태계에 뛰어드는 순간 먹잇감으로밖에 전락되지 않고 그들의 단체나 협회나 조직들이 운영하기 위한 자양분으로만 사용될 뿐이지, 여러분들의 기술이나 능력이나 작품들을 정말 평가해주고 향상시켜주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갖춘 그런 단체나 조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경량이 이런 리포트를 보거나 뉴스를 봤을 때 큰 충격입니다. 선생님, 우리의 미래가 암울해요. 암울한 게 아니라 원래 예전부터 암울해 왔는데 그 속에서 열심히 자본 대고 뒷돈 주고 연줄 이어서 올라갔던 친구들이 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놀랍지 않고, 이것들이 어떻게 뉴스에 나왔을까? 얼마나 얘네들이 로비를 안 했거나 그동안 언론이나 신문이나 기자들하고 등한시 했으면 이렇게 언론이 나왔을까? 바보들 이제 갈 때까지 갔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입상자가 심사위원회 아들이었다? 딸이었다? 이것도 간땡이가 부은 건데, 저는 유경량이 보내준 메일 맨 아래 거 보면서 기가 찼던 게 뭐냐면, 이 미술가 협회인가? 한 관계자가 한 말을 보고 더 웃겼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 몰랐어요. 저도 얘기 듣고 알았어요. 기분 나쁘죠. 위원장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MBC 취재 시작되니까 모모 미술대전 측에서 내일 이사회를 열어서 김 작가 아들 수상 취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참 생쇼하고 자빠졌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수익을 위한 법인이에요 하는 뜻이에요. 어차피 수익을 내려고 하는 자기들 친목단체라고. 그럼 수익을 내야 되겠죠. 돈벌이가 되는 거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왔던 수많은 불합리한, 정당하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이루어져 왔고, 그런 것들 토대로 이끌어 나가는 협회나 조직들이에요. 이런 거에 문체부가 몇백만씩 몇천만씩 행사비를 지원하고, 어쩔 수 없지. 예술 디자인 하는 사람들 가난하니까 행사 한번 하겠다 이렇게 되면 돈 없으니까 국가에다가 세금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체부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협회나 단체나 지방자치에다가 지원한 돈이 수천억. 그것들 정말 여러분들처럼 미술 좋아하고 디자인 열심히 하고 하는 친구들에게 지원됐느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쓸데없는 애들한테 지원이 됐다니까요. 쓸데없는 애들이 처먹고 지들끼리 시상하고 인정하고, 그게 대한민국 미술판이에요. 새롭게 충격받을 것도 없고, 유경량이 지금까지 졸업해가지고 이러한 생태계, 이러한 단체에 나도 진입할 거야, 나도 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거야 생각했다면 그거는 크게 잘못된 거죠. 지금의 미술 디자인은 웹에 존재하고 있고 웹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시스템이에요. 유경량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작품들을 대중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평가하게 돼 있다고요. 왜 그러한 돈 한 푼 안 들이는 그런 생태계와 환경은 놔둔 채 현재 이렇게 비리덩어리고 자기들끼리의 이익을 위해서 모여진 조직이나 집단에 본인도 속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느냐는 얘기. 대한민국에서 미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중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70년 동안 미술이라고 하는 이런 단독 개체는 대중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파티하고 지들끼리 평가하고 지들끼리 수준 나누고 지들끼리 해온 거지, 대중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대중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어요. 이게 미술 관계되는 사람들의 행태예요. 사고고. 우리나라에 넘쳐나요, 저런 사조직들이. 그런 속에 왜 유경량이 스스로 뛰어들려고 하느냐는 얘기. 웹이라고 하는 세상이 있는데 그 속에 유경량이 그동안 해왔던 작품들, 지금 생활하는 것들,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올려놓으세요. 그 대중이 평가하는 거예요. 대중들이 별로네 그럼 별로인 거예요. 대중들이 괜찮네 그럼 괜찮은 거고. 음악이나 미술이나 똑같은데, 음악은 이미 대중들이
범접할 수 없는 확장력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이끌어 왔던 것이고, 미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특정한 집단,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소수로 이루어지고 성장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극히 아주 부패하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대중화하려 그러면 대중의 모든 사람들이 미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미술은 아주 값싸게 누구나 언제나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미술이란 장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독점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기득권을 이용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을 이용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작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술대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미술 공부하러 대학 갈 바엔 차라리 그냥 철학, 역사, 인문학 공부하러 가세요. 왜 대학을 미술을 공부하러 가세요? 차라리 외국으로 가지. 아니, 원조잖아요. 서양 미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차라리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 가세요. 거기 원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판소리가 배우고 싶은데 일본 가서 배운다는 얘기. 그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판소리 배우려면 한국에 와야지. 일본에서 판소리 배우면 뭐하냐고. 그럼 서양화 배우려면 차라리 포르투갈,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영국으로 가서요. 독일을 가든지. 그게 정상 아니야? 왜 한국에서 미술을 배우려고 해? 우리 것도 아닌데? 한국에서 미술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한국화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그 외국 애들도 한국화 하고 싶으면 한국에 와야 되고, 한국에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술이라고 하는 이런 카테고리는 한국화만이 존재해야 되고, 한국화만이 대학에 있어야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서양화잖아. 조소잖아. 다 외국 거잖아. 그거 할 것 같으면 유학 가는 게 맞죠. 그동안은 인터넷이 없어서 정보가 차단된 시대를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광복하고 나서 한국전쟁 거치고 경제발전 이루면서 사업이 이렇게 급성장하고,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에데이스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웹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온 국민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오기까지 이들은 철저히 국민들을 속이고 집단화하고 조직화하고 자기들 생태계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외국 문화인데. 그럼 유경량이 화낼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미래가 암담해요? 서양화 배워놓고. 한국화로 돌아서면 되죠. 우리 걸 하면 되죠. 못 깔고 붓으로 우리 한국화 그리라고. 한국화 가지고 여러분들 그림 그리고 싶은 거 그리고, 조형하고 싶은 거 조형하고, 당나무 깎아가지고 조각하고 그러시라니까. 왜 한국 거는 계승 발전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고, 왜 외국에, 유럽에 이런 서양 물물들을, 그것도 본인들이 직접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일본 애들이 일제강점기 때 남겨준 자산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지껏 서양화를 발전시켜 왔고, 아직도 대학에 서양화가 있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서양화 배우려면 서양으로 가는 게 맞죠. 한국에는 한국화만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비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화를 하기 위해서 외국 애들이 왜 한국에 오는 게 맞는 거고, 우리 한국 아이들이 한국화를 통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세계 대학에서 한국화로 강의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한국화라고는 몇 개 대학에 몇 개밖에 없고 전부 서양, 조형, 조각, 외국에서 갖고 온 것. 대한민국의 대학들은 앞으로 학생들 수급하기도 어려운데 외국에서 들여오는 학문 가지고 돈 벌어 처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유구의 역사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고 창작해내서 재현해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토대로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을 키우세요. 그냥 유경량도 지금까지 서양화 했다 그러면 때려치고 지금부터 한국화 연습하고 한국화 공부하고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세요. 그래야 어느 나라 가서도 나 한국 사람이고 나 한국하는 사람이라고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거지. 서양에 수억 명들이 하고 있는 서양 미술 배워놓고서 외국 나가고 나도 그림 할 줄 알아요. 걔네들하고 똑같이 경쟁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있어봐야 몇 명하고 경쟁 안 해요. 뒷돈 주면 입상할 수 있고 이렇게 쉬운 환경이 돼 있는데, 해외 나가면 수억 명하고 경쟁해야 된다고. 그럼 먹고 살 게 없지. 그냥 생각을 바꾸라고요. 생각을. 유경량이 보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의 미술, 예술, 디자인이라고 하는 생태계가, 교육 환경이 이게 제대로 된 거냐고.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에 왜 입학을 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학문을 연구를 하고 기술들을 닦고 졸업을 해가지고 과연 어떤 조직에 어떤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려고 그러냐는 얘기. 그건 이미 가식적으로 만들어졌고 인위적으로 꾸며진 생태계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지금까지는 독재였기 때문에, 정보가 차단된 사회였기 때문에 존속할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웹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고 기본 활동 생태계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 과연 그런 생태계가 존속할 거냐는 얘기예요. 없기 때문에 수억 명이 하는 기술을 나도 갖고 있어요. 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못 먹고 살죠. 전 세계인들에게 내 능력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남들이 모두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나 어떻게 먹고 살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 거, 우리의 역사와 문화,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그런 예술 장르들을 습득하고 재현하고 구현하고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여러분들만의 기술과 재능과 기능들이 발휘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유경영이 생각하고 있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아주 10분 이해는 하나, 전혀 이런 뉴스가 놀랍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아예 비일비재해왔고 현재까지도 지금 지들끼리 먹고 사는 생태계라 아저씨는 전혀 관심도 없고 얘네들하고 거래도 안 하고 얘네들하고 연락도 안 해요. 그러니 아저씨처럼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벌어먹고 여러 사람들과 교류해가면서 그래도 밥벌이라도 해먹고 살려 그러면 유경양만이 표현할 수 있는 기법과 표현, 기술과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알면 굉장히 발휘할 재능들, 예술들이, 디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대학들이 없는 게 안타깝죠. 그래서 대학 갈 필요도 없는 거고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계속 재현함으로 구현함으로 해가지고 발생되는 새로운 크리에이션으로 재탄생하기 바래요. 늦지 않았고 그리고 웹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고 옛날에는 다 돈 주고 해야 되고 매니지먼트 있어야 되고 하지만 지금은 웹이라고 하는 환경들이 다 있잖아요. 다 공짜로 주는데 왜 본인들이 그걸 활용을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유경량. 그래서 낙담하지 말고 유경량이 생각하는 한국 속의 이 예술 디자인이라고 하는 생태계 속에는 전혀 뛰어들 필요도 없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 시장이었습니다.